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1월 28일 목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아무리 많이 자책하더라도 과거는 바꿀 수 없고 아무리 많이 걱정하더라도 미래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동해야 됩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에서도 교통 호재와 신축 희소성이 주요 투자 요인이 될 전망이고요. 따라서 투자자는 다음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GTX 역세권, 특히 GTX-A, 그다음에 대규모 개발 지역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시고요. 신축 공급 부족 지역을 타겟으로 안정적인 투자 실행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미래 가치를 선점하는 장기 투자 전략을 감스님들은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 스마일의 부동산 멘토님이신 2025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이 책을 갖다가 꼭 읽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어제 첫눈이 오는 날 감스 부자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2025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책을 사서 보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그래도 감스 부자 이벤트에 한번 도전해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부 정책이라든지 유동성, 금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매수라든지 매도 타이밍을 갖다가 잡아볼 수 있는데요.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내년에는 2025년에는 지금 공급이 많이 부족할 거고요. 금리가 인하를 할 것이고 유동성이 증가될 것이면서 정부 정책도 지금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집 마련하셔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도심 공급 늘린다지만 일기 신도시 이주대란 불가피 어제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하고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어제 선정이 됐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뭐 분당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삼본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일산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 드리고 싶지만 고양시의 유튜버로서 또 특히 일산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 더 일산 관련해 가지고 일산의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 오늘 본론으로 좀 더 많이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별정비구역 지원 방안으로 해가지고 행정지원하고 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 협력형 정비를 갖다 실시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전문가분들은 일기 신도시가 생각보다 빨리 갈 것이다 아니면 늦게 갈 것이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은데 그래도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만큼은 저는 그래도 빨리 갈 것이다. 하지만 6년에는 힘들 것 같고요. 저는 8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2030년을 목표로 정부에서는 추진을 하겠지만 한 32년까지 저는 본다. 그래도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먼저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선정된 아파트 주민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비선되신 분들께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진짜 제가 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감사 스마일 찐팬 한 분이 저에게 이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투자를 갖다가 하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해서 이제 단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일단은 지난주에 계약을 했거든요. 했는데 제가 조마조마했습니다. 사실 선정이 안 되면 어떡할까 했는데 다행스럽게 선정이 됐고 특히 백마마을 같은 경우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백마마을이 안 됐고 어찌됐든 간에 3개 단지가 됐는데 그래도 감사 스마일이 생각했던 대로 그래도 일기 신도시가 선도지구가 일산에 또 새로운 바람을 또 불러일으킬 것 같고 특히 GTX-A 개통이 D- 이제 오늘 기준으로 30일입니다. 관련해가지고 오늘 감사 스마일 라이브를 오후 4시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오늘 수색증산노타운의 이승민 대표님하고 GTX-A D-30일 관련해가지고 과연 GTX-A가 개통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고양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갖다가 한번 소통하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관련해가지고도 한번 이야기를 조금 더 오늘 아침에 했던 이야기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후 4시에 함께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스마일이 이 주 6일 방송하는데 어떻게 보면 감스님들 덕분입니다. 김도영 선수가 MVP 수상 소감에 리댐시, 그러니까 우리 김도영 선수라고 이제 기아 타이거즈에 정말 40을 갖다가 갈 뻔했던 어린 선수가 있는데 리댐시 살아야 라는 이 유행어가 감사 스마일도 감스님들 때문에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 6일 방송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스 부자 이벤트에 많이 이렇게 신청해 주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어제 정말 오후 시간에 너무너무 바빴어요.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원래 오전에 발표하기로 했다가 오후에 13시 이후에 발표라고 했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제 또 첫눈이 생각보다 많이 와서 국토부에서 조금 바빠서 조금 늦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13개 구역 36,000 규모로 일단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고요. 특히 일산에서는 백송마을, 후곡마을, 강촌마을이 지금 선정이 됐는데요. 제가 여기 일산 고양시에 8,900호를 갖다가 보면서 일단 제가 여기다가 써놨잖아요. 백송마을 같은 경우는 1, 2, 3호 단지, 그래서 마두역하고 그 다음에 백마역, 그리고 이제 또 백성역하고도 또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다음에 후곡마을 3단지는 3단지, 4단지, 10단지, 15단지 같은 경우는 일산역 역세권의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일단 좋아 보였고, 강촌마을은 3호, 7, 8단지로 해가지고 마두역하고 바로 초역세권으로 지금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지도로 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산역 바로 앞에 있는 후곡마을 3, 4, 10, 15단지가 일단 선정이 됐고요. 여기는 일산역 초역세권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두역에 있는 3호, 7, 8단지가 이제 마두역 초역세권으로 해서 강촌마을이 선정이 되고, 그리고 백송마을이 선정이 됐는데, 백송마을 같은 경우에는 1, 2, 3, 5단지로 지금 4개 블럭이 통합재건축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보니까 백성역하고 마두역하고도 지금 도보 역세권 거리가 가능하고 백마역도 가능하다 보니까 오히려 백송마을이 개발되게 되면 진짜 3개의 역을 갖다가 이제 도보로 다닐 수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GTX-A가 개통을 하면 더 큰 반사 이익을 갖다가 보게 되지 않을까. 이때는 아마 이제 GTX-A 삼성역도 이제 정차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파급 효과는 클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선도지구가 되면 이제 이런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도 했고 염려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통해서 사업 지원 요인을 갖다 제거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통합 정비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도 도입하면서 주민 협력형 정비 모델을 마련해 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이 선도지구가 지정된 이런 단지는 빨리빨리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통합 정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또 설명회도 향후에 지금 개최를 해 나갈 것이다 라고 지금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 또 내후년에 또 이제 선거가 있으면서 27년에 또 대선이 있다 보니까 일단 선도지구가 선정되어 있는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선정되어 있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있는 단지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 이 보도자료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일산 같은 경우에는 정발마을 2, 3단지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262세대로 연립인데, 여기는 이제 백마역 초역세권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빌라로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여기도 추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고양시는 일단 선도지구로 4개 단지가 선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매일경제에 어제 바로 속보로 떴던 거,
분당, 일산, 평촌 13곳 36,000가구 일기 신도시 재건축 첫 타자 선정됐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일산은 백송, 후곡, 강촌마을이 선정됐다는 이야기인데 이 기사보다 뉴시스의 기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것으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13곳이 선정됐는데요. 3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여기 보시면 분당 3곳, 일산 3곳, 평촌 3곳, 중동 2곳, 3본 2곳이 선정됐고요. 선정된 곳은 정말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분당과 일산 연립 2곳은 1,400세대 같은 경우는 별도 정비 물량으로 선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일기 신도시 중에 분당과 일산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규모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학교라든지 분담금 문제라든지 적극적 행정, 금융 지원을 추진해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분담금 이야기가 벌써 뭐 3억이 된다, 뭐 5억이 된다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분담금 문제는 다음번에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주하고 교통대책 등은 다음 달에 지금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원래는 이주 단지를 갖다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주 단지를 만들지 않고 그냥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국토부라든지 정부에서도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선정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분명히 시간 차이를 또 둘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기타 3기 신도시의 또 입주 물량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주 및 교통대책은 다음 달에 발표하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감사스마일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산 세계구역, 백송마을, 후곡마을, 강촌마을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과 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 그다음에 협력형 정비를 해 나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일기 신도시에는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2025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야 저는 2030년 안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30년, 31년, 32년 정도에는 어찌됐든 간에 이 3개 단지 중에서 1개 단지는 일단 입주를 갖다가 하도록 목표를 갖고 이야기를 해 나갈 건데 여기에서 이제 분담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재건축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걸림돌을 갖다가 빨리빨리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정부의 의지가 더 중요한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그런 단결력과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해 나가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시너지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우리가 걱정한 거 이상으로 더 빨리 또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현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2027년에 또 새로운 정부가 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일기 신도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화두가 될 것이고 이 선도지구가 시발점으로 돼서 일기 신도시의 그런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을 갖다가 새로운 신축 주택으로 또 변모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이런 이야기 해주셨네요. 최상위 지침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지난 18일에 고시를 완료했고 이날 그러니까 어제죠. 일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을 완료했다. 다음 달에는 그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온 유유부지 개발이라든지 영구 임대주택 순환 정비라든지 이주대책과 광역교통까지. 그러니까 특히 여기 저는 이제 이주대책도 중요하지만 광역교통 한꺼번에 이제 여기가 또 새로운 또 신축 아파트로 변모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입주를 하기 때문에 광역교통 개선 방안까지도 같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연내 그러니까 경기도가 차질 없이 이런 것들을 해 나간다고 하면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30년에도 입주를 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박상욱 국토부 장관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감사스마일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분들은 2030년은 조금 힘들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일기 신도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 내용을 갖다가 제가 닫아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지금 닫아버려가지고
일단 그렇다고 하면 일단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던 이 부분에 있어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 의견도 일단 이제 있는데, 감사 스마일이 어제 이제 그 투미 김재경 소장님하고 빠숑님하고 이제 1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것들을 라이브 시간에 제가 들어보면서 제가 느낀 거지만, 어찌됐든 간에 일산 3개 구역하고 중동 2개 구역, 그 다음에 3번 2개 구역, 평촌 3개 구역, 그 다음에 분당 3개 구역이 일단 선도지구가 선정이 됐고, 이 특별정비구역 지원 방안으로 해서 행정과, 그 다음에 금융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해 나간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감사 스마일은 우리가 지금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를 갖다가 보면서도 이게 과연 언제 될 것인가 약간의 그런 물음표를 갖다가 갖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생각보다 빨리 해 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6년 안에 정부가 해 나간다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힘들 것이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그래도 발표를 했고 정부에서 보여주시기라도 뭔가 빨리빨리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감사 스마일이 발표가 나고 난 이후에 일산에 있는 부동산에 전화를 좀 돌려봤더니 확실히 일산도 분위기가 전화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 또 매도인들도 일단 이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뭐 백석마을이든 후곡마을이든 강촌마을이든 물론 매도를 갖다가 희망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가격을 조금 올리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당장 매도를 갖다 하지 않고 다음 달에 또 이주대책이라든지 교통대책을 보면서 또 매도를 갖다가 하자라는 또 그런 의견과,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일산에 관심을 조금씩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GTX-A가 지금 개통하기 이제 딱 한 달 남았는데, 이제 고양시의 일산에도 이제 좋은 온기가 훈풍이 지금 불어온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오늘 마지막으로 또 조금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 정부 정책과 유동성, 이 금리 이 세 가지를 알고는 있지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지금 내가 기준을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매수를 갖다 언제 해야 되고 매도 타이밍을 언제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감사 스마일은 한 15년 정도 이제 부동산 현장에 있고, 저 또한 이제 정부 정책을 다 보아왔었고, 또 이럴 때는 가격이 내려가고 이럴 때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을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실제로 또 부동산 투자를 해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은 감스님들보다 그러니까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지난주에 정말 GTX 역세권 관련해가지고도 정말 이런 GTX-A 지금 개통이 D-3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고양시에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고 특히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조차도 고양시의 그런 미래를 갖다 불투명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D-31일, 그래서 왜 이렇게 GTX-A가 개통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관심들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더니 결국에는 GTX-A를 타보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 입지와 미래 가치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겠지만 GTX-A가 개통하는 12월 28일 딱 정확하게 이제 30일 후가 되면 알게 될 거고요. 감사 스마일이 12월 중순쯤에 한번 먼저 타서 그런 것들도 현장에서 또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서동탄을 제가 탔던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GTX-A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1시간 30분 정도, 1시간 넘게 그런 영상이 있으니까 그런 영상을 갖다가 꼭 한번 찾아서 보시게 되면 그런 것들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어떤 영상이냐면요. 감사 스마일 수서동탄이라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있어요. 탑승 후기 풀 영상이라고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갖다가 꼭 한번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내가 GTX-A를 타러 갈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GTX-A 1단계 수서동탄 개통시장, 제가 실제로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1시간 정도 좀 긴 시간이긴 한데 실제 탑승 후기를 갖다 풀 영상을 갖다 담아 드렸으니까, 아니면 중간중간 보기 희망하시는 분들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GTX-A가 개통을 하게 되면 지금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